1019년 귀주에서 맞붙은 고려군과 거란군. 훗날 이를 귀주대첩이라 부릅니다. 이때 고려군은 검차로 진을 세워 거란군을 막습니다. 거란군은 고려의 검차진을 향해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고려의 1차 검차진이 무너집니다. 기선을 제압한 거란의 소배합은 병사들에게 고려의 본진을 공격하라고 명합니다. 1차 검차진이 제압당하자 2차 검차진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순식간에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때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투지를 불태웁니다. 이 모습에 고려군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고려군의 사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곧이어 지원군인 기병부대가 도착합니다. 강감찬은 기병부대와 검차 부대를 향해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고려군은 하나된 모습으로 적을 향해 돌격합니다. 이 장면과 함께 이 드라마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귀주대첩 발발 10년 전, 고려 황제인 목종은 태평하게 연애를 즐깁니다. 재상들이 그를 찾아와 거란군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목종은 재상들과 장수들이 알아서 하라며 나란 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서경성을 지키는 도순검사 강조는 거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다가올 전쟁에 대비합니다. 같은 시각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자신과 김치향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왕연을 목종의 후계자로 내세우려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목종은 왕연이 아닌 대량원군을 후계자로 삼을 것이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목종의 이복 동생이자 고려 황제의 핏줄인 대량원군은 몇 해 전 천추태후에 의해 승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경 남쪽에 있는 신열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천추태후는 왕연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대량원군을 살해할 계략을 펼칩니다. 하지만 대량원군은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나며 목숨을 지킵니다. 한때 자신을 아껴준 이모 천추태후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천추태후는 목종의 후계자 책봉을 서두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김치향에게 하루빨리 신열사에 있는 대량원군을 죽이라고 재촉합니다. 또한 신료들을 불러 모아 목종의 후계자로 왕연을 세우겠다고 공표합니다. 하지만 이때 등장한 목종은 아직 자신이 젊고 대량원군도 살아있으니 후계자 책봉일은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시각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명을 받고 신열사로 간 최상궁은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대량원군에게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최상궁과 함께 온 군사들이 스님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원군은 음식에 독이 든 것을 눈치챕니다. 그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최상궁은 신열사 스님들의 목숨을 빌미로 대량원군을 협박합니다. 대량원군은 이대로 있으면 자신과 스님들의 목숨 모두 위태롭다는 걸 깨닫고 기지를 발휘해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신열사를 빠져나와 산속으로 들어가고 군사들이 서둘러 그를 추격합니다. 한편 충주 판관 강감찬은 관하로 끌려온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거란과의 전쟁이 또다시 발발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서경성에 있는 도순검사 강조는 후계자 책봉으로 뒤숭숭한 조정을 염려하며 황제인 목종에게 서찰을 보냅니다. 하지만 목종은 강조의 서찰을 불태우며 조정의 일에는 관심 끄고 맡은 소임에만 전념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거란의 황제 야율융서는 병상에 있는 어머니 승천태후를 보며 반드시 고려를 정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로써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늦은 밤 김치향의 군사들은 대량원군을 찾기 위해 산속을 뒤집니다. 대량원군은 힘겹게 숨어있다가 간신히 군사 한 명을 포섭하게 되고 그의 군복을 빌려 입어 산을 빠져나옵니다. 그 즉시 삼천사라는 절로 가서 서찰을 쓰고 그 서찰을 목종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곳 스님들이 대량원군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곧장 개경으로 향합니다. 대량원군은 다시 신열사로 돌아가 최상궁과 군사들에게 알립니다. 이곳 상황을 적은 서찰을 황제에게 전했으니 만약 자신을 죽인다면 너희의 목숨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말에 최상궁과 군사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번집니다. 그 시각 목종은 자신의 궁으로 백성들을 초대해 연회를 베풉니다. 하지만 곧 궁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백성들은 아연실색한 채 서둘러 도망갑니다. 이에 당황한 목종도 황급히 자리를 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황제가 백성을 초대한 연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김치향과 그를 지지하는 신료들은 이번 일의 탓을 목종에게 돌립니다. 이에 더해 성종대왕의 혼령이 무능한 목종을 비난하고 원망해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목종을 황제 자리에서 몰아내려 합니다. 사실 이번 화재는 김치향과 천추태후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태가 커진 것에 놀란 천추태후와 달리 김치향은 점점 더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정신을 되찾은 목종은 김치향의 계략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에 더더욱 김치향의 아들에게 고려를 넘겨줄 수 없다는 마음을 확고히 합니다. 이윽고 승려들이 가져온 대량원군의 서찰을 확인하게 되는데 대량원군이 위험하다는 소식에 그를 다시 궁으로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신하를 시켜 대량원군을 무사히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한편 김치향은 목종이 쉽사리 황제 자리를 내놓지 않자 군대를 일으켜 목종을 위협합니다. 궁 밖으로는 목종이 죽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목종이 죽고 김치향이 옥좌에 올랐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그 소식은 서경성에 있는 강조에게도 전해집니다. 나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순검사 강조는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반역자가 되어서라도 김치향을 막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동하던 중 황제 목종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에 휩싸입니다. 긴 고민 끝에 그는 일이 이렇게 된 김에 김치향을 죽이고 무능한 목종까지 폐위시키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다행히 궁을 지키는 장군들까지 강조에게 힘을 보태주고 그 덕에 강조는 김치향과 그의 군사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리고 목종과 천추태후를 멀리 유배 보냅니다. 하지만 유배길에서 목종은 강조의 군사들에 의해 사살되고 맙니다. 얼마 뒤 대량원군은 목종이 보낸 군사들과 함께 궁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목종은 없고 자신이 바로 황제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량원군은 혼란에 휩싸인 채 얼떨결에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로써 강조는 자신의 뜻대로 대량원군을 황제인 현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현종을 이용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여깁니다. 한편 충주 판관 강감찬은 반란 소식을 듣고 서둘러 개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미 목종은 죽었고 현종이 황제로 책봉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에 그는 크게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목종의 죽음으로 이제 거란에게 전쟁의 명분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추원사 최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최양과 함께 거란과의 외교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최양은 강감찬을 외교 담당 부서인 예부실랑에 앉힙니다. 이로써 강감찬은 한동안 떠나 있었던 조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조정회의에서 현종은 강감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 절에서 숨어 지낸 현종이기에 황제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신료들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조정의 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각 기구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들에 관해 대신들에게 물어도 선뜻 대답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현종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강감찬입니다. 이 일을 통해 현종은 강감찬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깁니다. 해당 조정회의 이후 강조를 따르는 신료들은 강감찬의 존재에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강조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종을 겁박하며 나란 일은 자신에게 맡기고 황제는 혼인하여 후사나 보라고 지시합니다. 강조의 겁박에 잔뜩 긴장한 현종은 겁에 질린 채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종에게 강감찬이 찾아옵니다. 강감찬은 거란에게 보낼 표문을 가져왔고 이를 직접 살펴봐달라고 청합니다. 그와 더불어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설명해주며 곧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점과 전쟁을 막기 위해 서둘러 표문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현종은 전쟁이라는 강감찬의 말에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그제야 전쟁의 위험을 깨닫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거란의 황제 야율융선은 고려에서 보내온 표문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목종이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기 전까지 새로운 황제의 책봉을 미루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율융서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현종은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실세인 강조는 이미 일어날 전쟁이라며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거란의 사신들이 고려를 찾아옵니다. 사신들은 목종을 시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목종을 책봉한 거란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 몰아세웁니다. 그 말에 이어 40만 대군을 이끈 거란이 고려를 정복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거란은 강조의 반역을 빌미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현종은 전쟁을 막기 위해 강조를 처단하기로 결심합니다. 야밤에 강조를 불러내고 신하들을 시켜 강조에게 칼을 겨누게 합니다. 현종은 강조에게 고려를 위하는 마음을 죽음으로 증명하라고 명합니다. 이에 강조는 고려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지금 여기가 아닌 전장에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답합니다. 이 말이 전해짐과 동시에 강조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현종의 신하들을 제압합니다. 이렇게 현종은 강조를 처단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다음 날 거란의 사신들이 돌아가기 전 한 번 더 정전에 모입니다. 이때 강조는 거란의 사신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반역을 한 자신 때문에 전쟁을 하려는 거라면 자신의 목을 베어 거란의 황제에게 가져가라고 엄포합니다.
뒤이어 거란이 전쟁을 하려는 진짜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거란의 사신들은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쾌함을 드러내며 궁을 빠져나갑니다. 이로써 전쟁이 임박했음을 조정의 모두가 깨닫습니다. 강조는 현종에게 즉시 동원령을 내려달라고 청합니다. 결국 현종은 동원령을 내리게 되고 각 지방에서 절도사들의 지휘하에 군사들이 차출됩니다. 그렇게 고려는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거란의 첫 타겟지는 압록강 인근에 있는 흥화진으로 추정됩니다. 흥화진의 도순검사 양규는 현종을 찾아와 승리의 의지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을 내놓습니다. 양규의 청은 강조에게도 전쟁에서 잘 싸우라는 격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황제가 강조에게 격려를 해준다면 강조는 목숨을 바쳐 고려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조가 전장에 출정하는 날, 현종은 양규의 청을 들어줍니다. 황제인 현종이 도통사인 강조에게 용모양의 도끼를 하사하며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넵니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강조는 더 이상 고려의 역적이 아니라 영웅이 될 것이고 자신 또한 강조를 역적으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황제의 말과 행동에 강조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비록 등을 돌린 사이였지만 전쟁이라는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오직 승리를 위해 서로를 포용합니다. 강조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가슴속에 새긴 채 고려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한편 거란은 흥화진에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합니다. 양규는 거란의 제안을 거절하고 방어태세에 만전을 기울입니다. 흥화진의 백성들도 양규와 함께 싸울 채비를 합니다. 곧 거란의 선발대가 흥화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란군이 쏘아올린 불덩이가 흥화진으로 날아오며 전쟁이 발발했음을 알립니다. 흥화진의 군사들도 불화살을 쏘며 대항합니다. 첫 접전에서 거란군은 공성과 수성에 능숙한 전법을 펼칩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흥화진의 군대가 매번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예상치 못한 양규의 수성전의 거란군은 크게 고전합니다. 양규는 인간적 한계를 느끼면서도 군사와 백성을 다독이며 일주일 넘게 흥화진을 지킵니다. 흥화진의 소식을 알 길이 없는 현종은 처음 겪는 전쟁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에 강감찬은 현종에게 사찰로 가서 백성들과 그 두려움을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사찰로 간 현종은 양규와 강조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히려 이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따뜻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원정왕후는 이러한 황제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고언을 내놓습니다. 그녀는 황제가 권위를 지켜야 한다며 황제가 백성과 가까이 하면 백성은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복종하지도 않을 거라는 말을 전합니다. 현종은 원정왕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최전선에 선 거란군이 계속 흥화진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국 흥화진 함락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흥화진을 포기하고 고려의 본군과 전투하기 위해 남하를 시작합니다. 거란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에 고려군의 지휘부는 흥화진이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양규는 어떻게든 흥화진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분투합니다. 그는 잠복해 있는 거란군의 시선을 따돌리고 봉화가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봉화에 불을 피우려는 순간 거란군이 들이닥쳐 양규의 군사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양규와 그의 군사들은 끝끝내 거란군을 제압하고 봉화에 불을 붙입니다. 흥화진의 승전보를 알리는 불빛이 피어오르자 고려군 전체의 사기가 한껏 올라갑니다. 그 시각 도통사 강조는 거란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에 비장의 무기인 검차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넓은 초원에서 거란군과 맞닥뜨립니다. 거란의 철갑기병이 고려군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데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서운 표정의 검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병군의 말들이 놀라 날뛰며 기병들이 땅으로 떨어지자 검차 뒤에 숨어있던 고려군이 다양한 무기로 거란군을 공격합니다. 고려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란군은 서둘러 퇴각합니다. 또다시 이어진 승전보의 현종은 크게 기뻐하고 이 기쁨을 궁밖의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날 밤 거란군의 별동대가 고려군의 지휘부를 기습 공격하여 강조를 생포합니다. 강조는 포박당한 채 거란군의 놀림감이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강조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에 고려군은 빠르게 와해되고 맙니다. 삼수채 전투를 승리로 이끈 강조는 하루아침에 거란의 포로가 되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란의 황제 야율융서로부터 투항을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고려의 신하다 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강조와 달리 다른 장수들은 모두 항복을 표합니다. 이에 야율융서는 한 번 더 강조에게 투항을 권합니다. 그러자 강조는 도끼나 휘두르는 야만인 놈들에게 항복할 바에는 차라리 사지가 찢겨 죽더라도 고려의 신하로 남겠다 라며 되레 거란의 황제를 도발합니다. 야율융서는 야만이라는 단어에 격분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도끼를 들어 강조의 몸을 난도질합니다. 이후 강조는 거란군 진영에 효수되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현종은 고려군이 거란군에게 대패하고 강조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충격에 휩싸입니다. 성 밖에서는 백성들이 또 승전보를 들고 온 줄 알고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현종은 백성들에게 패전 소식을 어찌 전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해 강감찬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강감찬은 개경의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패전 소식을 함구하는 쪽으로 조언을 건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백성들과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한 강감찬이 이번엔 백성들을 속이라는 조언을 내놓자 현종은 의아함을 드러내며 백성과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강감찬은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언급하며 황제가 백성과의 신의를 지키려다가 도리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직언합니다. 결국 현종은 강감찬의 뜻을 받아들여 백성들에게 고려군이 잘 싸우고 있다는 거짓을 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고려 장수들의 배신으로 순식간에 곽주성과 영주성이 거란군에게 함락됩니다. 여기서 도망친 사람들이 개경으로 피난을 오며 결국 개경의 백성들도 패전 소식을 알게 됩니다. 현종은 직접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에게 부디 자신을 믿고 자신과 함께 개경에 남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조정회의에서 그는 재상들로부터 항복을 청하는 친조 제안을 받게 됩니다. 현종은 항복이라는 말에 경로하지만 믿었던 강감찬마저 재상들의 뜻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크게 실망하는 기색을 내비칩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현종은 강감찬에게만 다시 묻습니다. 분노의 찬 목소리로 항복을 청하는 친조를 올리자는 말을 다시 해보라고 명합니다. 이에 강감찬은 계속해서 친조를 주청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친조를 주청하는 진짜 이유를 언급합니다. 친조를 청하는 척하며 거란을 속인 뒤 그 사이에 동북면 병사들을 서경으로 보내 재정비하는 시간을 벌자는 게 그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즉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려의 재상들까지 속이려는 거였습니다. 이에 현종은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대체 경은 어떤 사람이요?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자상한 늙은 신하였소. 그 다음에는 바른말 하기 좋아하는 고집쟁이 신하였소. 한데 이제 보니 승리에만 미쳐있는 광인 같소. 그날 이후 강감찬은 자신이 친히 사신이 되어 표문을 들고 거란 진영으로 향합니다. 강감찬은 거란 진영으로 가기 전에 서경성부터 들립니다. 그곳에서 서경성 장군과 관리들에게 거란의 친조를 청하는 진짜 목적을 알립니다. 이와 더불어 서경의 통군사인 최사위에게는 황제의 뜻을 받아 개경으로 가라 전하고 서경부 유수인 원종석에겐 혹여 거란의 사신이 온다면 극진한 환대로 거란군을 속여달라 부탁합니다. 이 말을 남긴 뒤 거란의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얼마 후 거란 진영에 도착한 그는 고려인들을 향한 괴롭힘과 효수가 된 강조의 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면서도 거란 황제 야율융서와의 대면에선 우직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합니다. 강감찬은 친조를 전하며 항복의 뜻을 밝힙니다. 야율융서는 강감찬의 의도를 살짝 의심하지만 청산유수 같은 강감찬의 말솜씨가 이어지자 결국 호탕하게 웃어 보이며 마음을 엽니다. 거란의 장군인 소배압이 강감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럼에도 야율융서는 고려의 친조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로써 고려의 황제가 거란 진영을 찾아올 때까지 거란군은 진격을 멈추기로 합니다. 하지만 소배압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강감찬과의 대면에서 내일 당장 서경성의 항복을 받아오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충주호장인 박진은 전쟁으로 도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실에 한탄하며 개경의 조정과 황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쟁에 참전한 마지막 남은 둘째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이 불에 타고 목이 잘린 것을 알면서도 기어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기적을 들춥니다. 그렇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한 박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울부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시각 서경성에서는 부유수 원종석이 통군사 최사위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백성들과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거란에게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는 이미 고려가 패했다고 여겼고 그래서 거란에 항복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강감찬이 거란의 사신과 함께 서경성에 도착합니다. 이때 원종석은 거란의 사신에게 친조는 거짓이고 동북면의 군사들이 서경으로 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와 더불어 강감찬이 거란의 황제를 기만했다고 밝힙니다. 원종석의 배신에 강감찬은 격하게 분노하지만 이내 서경의 군사들에 의해 옥에 갇히고 맙니다. 늦은 밤 강감찬은 두 손이 묶인 채 거란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거란의 사신은 강감찬을 내려보며 거란 황제를 기만한 죄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경으로 이동하던 동북면 군사들이 거란의 사신들을 제압하며 강감찬을 구해냅니다.
강감찬은 동북면에서 온 지체문과 그의 군사들에게 서둘러 서경으로 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든 더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홀로 거란의 진영으로 향합니다. 반면 거란 황제 야율융서는 서경으로 보낸 사신단과 강감찬이 돌아오지 않는 점에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배압의 진격 요청을 허락합니다. 소배압의 거란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진격하는 그 순간 그들 앞에 강감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감찬은 서경의 항복을 알리며 거란군의 진격을 가로막습니다. 강감찬은 서경성의 항복 표문을 야율융서에게 바칩니다. 왜 혼자만 돌아온 거냐는 야율융서의 물음엔 거란의 사신단은 서경성에서 거란 황제의 거처를 마련 중이라고 답합니다. 이로써 야율융서는 의심을 걷어내며 고려의 항복이 사실임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소배압은 여전히 고려를 믿을 수 없기에 일부 군사들을 시켜 서경성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고려군 수천이 서경성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당장 강감찬을 붙잡으러 가는데 강감찬은 이미 도주 준비를 마치고 경비병에게 거란 황제의 명으로 개경으로 간다라고 둘러댑니다. 곧이어 추격대가 다가오자 강감찬은 즉시 말을 움직여 거란의 진영에서 빠져나옵니다. 이후 한참 동안 거란 군사들의 추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서경으로 향하던 고려 군사들에 의해 또다시 구조됩니다. 그 시각 동북면에서 올라온 고려의 군사들은 서경성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서경을 장악한 원종석은 성문을 굳게 닫은 채 거란군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거란군이 도착하면 성 앞에 있는 고려군은 전멸할 것이고 자신은 거란 황제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서경의 장군인 조자기가 성문을 열어줬고 성 안으로 들어간 지체문은 지체 없이 원종석을 살해합니다. 이로써 서경성 내부의 동북면 고려군이 집결하게 되고 거란과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반면 거란 황제 야율융서는 고려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당장 진격하여 고려인들을 멸살하라고 명령합니다. 강감찬은 동북아 군사들이 서경성 안으로 들어간 것에 안도합니다. 이후 개경으로 돌아가 무사 귀환과 함께 서경의 항전 분위기를 전합니다. 그 소식에 현종은 무척 기뻐하지만 다른 재상들은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최양과 최충수는 강감찬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우리도 국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복을 주장한 건데 공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패전하면 후손들이 누굴 원망할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합니다. 또한 좌복이와 유진은 현종을 찾아가 사직의 뜻을 밝힙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고려를 위하는 마음으로 황제와 뜻이 맞는 사람으로 조정을 구성하라는 충언을 전합니다. 현종은 일단 유진의 사직을 윤허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서경성의 승전보에 다시금 유진을 만나 그를 복직시킵니다. 한편 흥화진의 양규는 성 밖으로 나와 거란군의 동태를 살핍니다. 이미 거란군은 모두 떠난 상태였고 인근에서 매복 중이던 귀주별장 김숙흥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김숙흥으로부터 최근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고려 본군은 패전했고 도통사 강조는 사망했다는 소식에 양규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거란군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곽주성을 탈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지만 부하 장수인 정성은 무모한 작전이라며 반대합니다. 그의 만류에도 양규는 상태가 온전한 700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통주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통주성에서 1000명의 군사를 더 확보합니다. 또한 거란군 헌터에 해당하는 김숙흥에게 합류를 명하고 현종에게는 곽주를 탈환하겠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반면 서경 인근에서 적들을 소탕해오던 지체문이 적진 깊숙한 곳에서 붙잡힙니다. 그의 군사 대부분은 적들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지체문의 패배 소식에 상심해 있던 탁사정은 대도수에게 거란의 황제를 양쪽에서 협공해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합니다. 대도수는 탁사정의 제안에 응하며 출격하지만 탁사정은 병력을 이끌고 도주해버립니다. 홀로 거란 황제를 공격했던 대도수와 그의 군사들은 결국 패배하며 거란의 포로가 됩니다. 이 사실이 개경의 현종과 대신들에게 전해지자 조정은 혼란에 휩싸입니다. 곧 서경이 함락되면 개경 또한 무사할 수 없기에 현종은 큰 위기감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그는 개경에 남아 수도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개경을 떠나 더 시간을 벌 것인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